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지금 낭독한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과 2항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직접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인데요. 평소에도 자주 보고 듣고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있는 국회의원. 과연 이들은 어떻게 선출되고 어떤 일을 할까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 법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를 위해선 몇 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첫째, 법률 제정 개정권입니다. 둘째, 예산 결산 심사권입니다. 셋째, 국정감사 조사권. 이외에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선출권과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만큼 의무도 뒤따릅니다. 헌법상의 청렴 의무, 국익 우선 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가 있고 국회법상의 품위 유지 의무,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과 권한, 의무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 이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 4년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20조 제3항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의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선거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 선거구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한 것으로 행정구역이나 지역으로 분할해 지역구라고 부릅니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2대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집니다. 한 표의 가치가 10만 명 선거구 같은 경우는 10만 분의 1이고 20만 명 선거구 같은 경우는 2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가요? 당연히 10만 분의 1표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평등선거의 원칙이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랑 가장 인구가 작은 선거구랑 그 비율을 뭐 4대1, 3대1, 2대1로 줄여왔어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그렇게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지세나 기존의 뭐 행정구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의미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한 선거구 지역구에서 의원을 대표자를 몇 명을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을 선출하면은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뭐 2명에서 3명, 4명을 선출하면은 뭐 중선거구제, 그 다음에 더 많이 5명 이상 선출하면 대선거구제 이렇게 부르는데 한 명을 선출하면은 당연히 누가 우리의 대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게 뭐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인지성이 명확하다. 그리고 국회의석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이 말은 일생을 국가의 독립과 민주주의적 민족국가 수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바로 투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요?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때죠.
국회의원은 한 번 뽑으면 국민을 대표해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의 입법과 예산을 확정하는 큰 일을 맡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 그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즉 4월 15일이 바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보다 자세히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눈에 살펴보면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거인 명부 작성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 공증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시, 군, 구의 장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게 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은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국회의원은 몇 살부터 출마 가능한지 아세요? 나이 성인이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28세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세인 건가? 35세 아니면 40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나이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국민의 그 권리잖아요. 그 피선거권도 그렇고 선거권도 그렇고. 그럼 국민의 권리는 일종의 뭐 국민의 그 의무랑도 관련이 되겠죠.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무들. 그다음에 경제 활동하는 거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25세를 피선거권을 두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25세를 두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26세 5개월의 나이로 당선됐습니다. 반대로 최고령 국회의원은 84세 10개월에 당선된 고 문창모 전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인 만 25세 이상의 연령과 피선거권이 충족되면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자일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방식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정당 명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거죠. 공모를 받으면 그 리스트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저 리스트를 확정하고 그 정당 명부가 이제 유권자들의 그 투표 선택지에 올라오는 거죠. 이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의 홀수에는 여성을 올려야 합니다. 또한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들한테 첫 번째 지역구 의원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정치 풍토상. 비례대표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진출을 도모했던 것이죠.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진출이 그나마 좀 가능해진 거고 여성을 좀 많이 좀 진출한 정당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 정치 문화상.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제와 여성의 정치 참여는 상당히 서로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이때 후보자는 각종 등록 서류와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과 함께 기탁금 1,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전액 또는 10% 이상, 15% 미만은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미만 득표 시엔 국고로 귀속됩니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중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재산신고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 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 전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병역신고서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후보자 본인으로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성 후보자도 포함됩니다. 후보자의 18세 이상의 직계 비속인 아들, 손자, 외손자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납부, 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도 제출 대상입니다. 최근 5년간의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는 제외되고 후보자의 직계 존속은 자신의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상 정보는 바로 전과 기록입니다. 전과 기록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도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각 가정의 세대별로 발송되는 선거 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를 결정합니다.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호, 어떤 방법으로 정할까요?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의석 보유 정당 추천 후보자, 국회의석 미보유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하는데요. 여기서 국회의석 보유 정당의 추천 후보자 사이에서는 다수 의석 순으로, 국회의석 미보유 정당의 추천 후보자 사이에서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자 사이에서는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각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은 제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은 선거 경쟁이 자칫 과열될 수 있고, 예를 들면 4년 동안 계속 선거운동 하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줄여놓고 있어요. 그게 대통령 선거 22일, 국회의원 선거는 13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하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저촉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뭐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입니다. 예비 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신청 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납부하면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비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되면 이때부터 후보자들은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벽보, 선거 공보, 현수막 등 시설물, 거리에서의 선거 운동, 언론 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에 힘을 씁니다. 다 선거법에 허용된 선거 운동인데요. 이때 후보자를 보는 유권자는 더없이 신중해집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뭐 과거에 뭐 하셨던 이력? 그 사람이 어떠한 공약 같은 거를 좀 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공약이죠. 공약을 먼저 보고 그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바로 공약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 국회의원이고 얼마나 이행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인가를 봐야 되겠죠. 의원들을 그 사람의 정책 수행 능력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일단 지역의 어떤 그 유권자로서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빌공짜 공약이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게 보면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약 알림이를 이용하면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TV 토론회는 한자리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비방, 흑색 선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체별, 시기별, 방법, 형태별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나 인쇄물 배부 등은 금지합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출판 기념회 개최 금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정강, 정책, 신문 광고 등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는 입당 권유나 공개 장소 연설, 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 방문, 반상회 개최, 야간 연설이 금지되는 등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선거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포상금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리, 그리고 선거인명부 작성에서부터 선거운동까지 국회의원 선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공약을 꼼꼼히 듣고 자신이 뽑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정해도 제일 중요한 투표를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에 참여해야 할까요?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바로 선거권 연령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선거 연령이 조정된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사람들. 기분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처음 하는 투표라서 기대도 되고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 투표에 대한 방법과 주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일이 되면 가장 먼저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전에 각 세대별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표소에 가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 1명과 한 개 정당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요. 사전투표 시 본인 확인은 통합선거인 명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구시 군의장이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 명부로 통합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주소지의 선거인은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해당 구시군 주소지가 아닌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함에서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사전투표는 완료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어떡하지? 그럴 땐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 투표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이용 가능한데요. 또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된 선상투표로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상투표자에게 시군구 선관위에서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투표용지를 전송합니다. 선상투표자는 선박 내 투표소에서 기표 후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해당 시도 선관위로 보냅니다. 이때 비밀투표는 철저히 보장되는데요. 바로 쉴드팩스라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자가 기표에 전송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게 자동으로 봉합하여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외선거를 통해서인데요.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숫자는 약 749만 명. 이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참정권, 즉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재외선거 등록 신청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재외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지난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영구 명부제 실시로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재외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인데요. 꼭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미리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는데 재외투표 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귀국사실 증명서류와 함께 귀국투표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마쳤다면 이제 자신이 뽑은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며 개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작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개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를 시작합니다. 개표는 투표지를 분류하고 유무효표를 심사 집계하여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을 공표하는 과정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선거의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게시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계안부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쏟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별로 가지런히 잘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등 우편투표는 별도로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분류합니다. 이어 두 번째 단계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옮겨집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정당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구분하고 무효표나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는 유무효표를 전량 유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구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정당 후보자별 유효 득표수가 최종 집계되고 개표 상황표도 완성됩니다. 이후 선관위 위원들의 검열이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개표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 위원뿐만 아니라 개표 사무원, 그리고 개표 참관인이 함께합니다. 이외에도 언론사 관계자, 개표 관람인 등이 개표 과정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똑같이 2명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엔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5명 이상 배출한 정당만 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했다면 의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 정당이 미리 정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당선인 결정까지 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합니다. 앞서 살펴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부담, 즉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선거비용 상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고 선관위는 청구 내역을 확인 조사한 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미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보존하는데요. 이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반액을 보존합니다.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합니다. 이런 공정한 과정을 거쳐 내 손으로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앞으로 4년 동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일하게 되는데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크고 서로 여야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반대되거나 이렇지 말고 좀 융합을 좀 해서 나라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 국민의 말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면 그것을 발벗고 자기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넓게 생각하셔서 법을 제정하시고 그러실 때에도 이것이 일단은 기득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민생을 위한 일인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민주주의의 변화와 발전의 시작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그렇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내 가정의 행복, 살기 좋은 동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